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판도라 격리 실무 이번 시간에는요, 업무 인수 인계서, 우리 이제 격리 거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간단한 형식으로 된 거예요. 좀 볼게요. 저는 회계, 부가, 세무, 업무대행, 회계 점검, 그리고 세무대행까지 합니다. 근데 세무대행은 안 썼네요. 세무대행, 그리고 장기선 충당 계획까지 해주는 이지집합건물 회계 컨설팅 대표로 재직하고 있고요. 공동주택 교육의 모든 것 에듀파에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오늘도 벌써 29도 30도네요, 여러분.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정말 진심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자, 업무 인계인수서, 뭐 인계인수서든 인수인계서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편한 걸로 이름 쓰시면 되고요. 이지집합건물 회계 컨설팅 상가에 2021년 5월 26일부로 회계 업무 일체를 첨부한 목록에 따라 인계 인수합니다. 그리고 요게 중요한데 여러분, 인계 인수 날짜는 5월 26일이라고 그래도 우리가 결산 보고 우리 뭐 재무대표 부속명세서랑 부가 나온 건 언제죠? 2021년 4월 30일 기준이었겠죠. 만약에 이거를 5월 한 뭐 15일 날 했어요. 그래서 이때 부가가 3월분만 됐다면 3월 31일이 결산 보고서 기준일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첨부된 결산 보고서는 계정별 부속 명세서와 첨부 서류, 모든 첨부 서류를 확인하고 미정산 및 불일치 내용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라고 써주시면 돼요. 진짜 확인하고 써주셔야 되겠죠? 뻥치면 안 되죠? 그리고 저는 이제 회계대행을 제가 했기 때문에 아니면 격리겠죠? 뭐 격리, 회계대행, 판도라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격리, 대리, 판데라? 제 옛날에 별명이 어떤 분들이 제가 판도라라는 닉네임을 쓰니까 뭐 판돌려, 뭐 막돌려 막 이렇게도 얘기하셨었어요. 어쨌든 그리고 인수자는 이제 다른 격리대리 누구누구, 그리고 이제 참관인은 관리소장 누구누구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아이고 깜짝이야. 자, 이지집합건물 회계컨설팅 상가관리사무소 이름 써주시고요. 목차를 좀 볼게요. 이건 여러분 제가 이 단지는 상가가 한 40개 정도 있는 아주 소형 상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되게 간소하게 썼어요. 근데 간소한데도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간소하지 않죠. 간소하지 않지만 이게 사실은 간소한 거예요. 굉장히 좀 간소하게 쓴 업무인수인계서예요. 하지만 작은 상가에서는 요 정도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요 정도만 올려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인계 인수일 현재. 오늘 5월 26일 날, 오늘은 6월이지만 제가 5월 26일 날 만약에 인수인계를 했다 그러면 5월 26일 현재 잔금하고 은행 통장 잔액은 반드시 그 당일 날 거로 맞춰줘야 되겠죠. 그래서 시제금 명세서, 예금 잔액 현황, 혹시 우리가 현금 뭐라 그러죠? 실제로 회계에다 산입하지 않은 부의 예금이 있다 그러면 부의 예금 및 예치금 현황, 그리고 관리비, 미납 세대 명세서, 그리고 여기는 실질적으로 잔액증명서가 없지만 여기는 상가기 때문에 사실 잔액증명서를 안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잔액증명서를 안 한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당일날 거 잔액증명서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관리사무소 인원 현황이라던가 상가관리단 현황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조직도 있으면 조직도까지. 요 상가는 되게 작은 상가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조직도라던가 이런 거를 조직도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재를 안 했던 거예요. 조직도, 그 다음에 상가관리소 인원 현황, 그 다음에 상가관리단 현황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회계 업무 관련 아이디 및 비밀번호 현황. 여기서요, 통장 비밀번호는 실질적으로 그냥 통장 비밀번호는 개인적으로 전달하는 경우가 많아요. 통장 비밀번호는 여기다 쓰지 않고 기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그냥 격리한테만 전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웃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어떤 격리분이 이렇게 통장 비밀번호 안 적어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말로만 전해줘요. 근데 실제로 이거를 인수인계 받은 격리가 그날 정신이 없었나 봐요. 인수인계 받은 격리가 정신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이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비밀번호 소장님 알아요? 모르죠.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격리분이 근데 하필이면 이 인수해준 격리분이 외국으로 뭐 선교 여행인가 무슨 여행을 떠나신 거예요. 그래서 연락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인계받은 격리분께서 제가 그 전임자 이 지금 그만두신 전임자 격리분 전임자 격리였거든요. 저한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게 벌써 4, 5년 전 일이니까 제가 기억이 안 나죠.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는 거기 팩스 번호인가 전화번호로 알고 있다. 그걸로 해봐라. 이렇게 얘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도 황당했어요. 이 갑자기 저한테 혹시 여기 비밀번호를 기억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제 이름도 기억을 잘 못하고 그러는데 이거 기억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기억 못한다. 근데 전화번호였던 것 같다. 팩스번호나 전화번호였던 것 같다. 라고 이야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월간 및 연간 업무 일정표. 요거는 이제 초보 격리분들이 이거를 보시면은 굉장히 편리하시죠. 근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좀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드리면 어떤 격리분들은 정말 상세하게 이걸 업무 일정표를 적어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막 이틀에 걸쳐서 업무 인수인계를 해주세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후임자 격리분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주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상세하게 알려주고 난 욕먹기 싫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를 자세히 봐라. 내가 다 적어줬으니까 자세히 봐라 이거잖아요. 근데 어떤 후임 격리분들은 이거를 보면 되잖아요. 안 보고 무조건 전임자에게 전화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안 되시죠? 예. 제가 안 되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렇게 비밀번호를 해주면, 아니, 비밀번호를 해주는다. 월간 및 연간 업무 일정표를 자세히 주시면, 그거를 여러 번 보고 하세요. 네? 그리고 그런 다음에 아무리 봐도 모르겠다. 그러면 그때 전임 격리분한테 전화하세요. 그 예의입니다. 그 전임 격리분도 되게 바빠요. 새로운 곳에 가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바쁘지 않더라도 그분도 본인 업무 개인 일이 있으신데 맨날 전화하시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니 되옵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후임 격리분이 본인한테 와서 부과를 해달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격리분이 그냥 이렇게 좀 좋게 거절하기 위해서 제가 바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랬더니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와서 해주셔도 된다 그랬다는 거예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와서 뭐 돈을 주면 해줄 수도 있겠죠. 그 후임 직원이나 아니면 회사에서 돈을 준다면 이 격리분이 해주실 수 있겠죠. 근데 그만둔 상황인데 이거를 그분한테 부탁드리는 거는 굉장히 저는 오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이 그러셨대요. 주말에도 바쁘고 평일에도 바쁘니까 이거는 본인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분은 그만두신 분이에요. 이분이 거기 가서 하시는 것도 사실 웃긴 겁니다. 물론 뭐 알바 개념으로 제가 돈을 드릴 테니까 해주세요. 이럴 수야 있겠죠. 자, 그리고 미결 또는 진행사항 및 특이사항에 대해서 적어줍니다. 회계에 관련 서류 목록 어떤 서류가 있어요. 이렇게 전해줘. 내가 이걸 전달해요. 이거고 저는 요즘은 이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파일. 엑셀 파일 있죠. 엑셀 파일이나 한글 파일 있죠. 이거 목록표도 어느 순간 저는 필요해졌다고 생각해요. 이건 왜 그럴까요? 어떤 분들은 한글이나 엑셀을 지우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잘못하면 여러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그냥 자료 다 남기고 친절하게 해주고 가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무슨 내 지적 소유권이야 이러면서 다 지우고 가시는 진짜 좀 황당하신 분들이 저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시면 아니 되겠죠. 자, 그리고 결산 보고서 보시면
2021년 4월 30일 기준 내가 한 최종 결산 보고로 하시는 겁니다. 최종 거 결산 보고한 거 그 여기다 꽂아 주시는 거예요. 부속 명세서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실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자, 처음에는요. 인수인계실 현재 2021년 5월 26일이라고 그랬죠. 그때 현금 등 잔액 현황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이 얼마 남았다. 재무제표 잔액이 얼마다. 근데 요거 있잖아요. 편리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현금 잔액을 통장에다 그냥 산입해버려요. 통장에 산입. 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분한테 다음 분한테 넘겨주셔도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실 필요 없다 그러면 통장에 산입을 해서 그냥 현금을 없애는 거죠. 그래서 혹시 이제 근데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있다는 거 여러분 격리의 팁입니다. 그냥 현금 주셔도 되고요. 그 수납 후 재무제표와 차익이 있는 경우가 혹시 있다 그러면 그 현금으로 받은 경우 있죠. 근데 이거 현금으로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받는 게 좋죠? 중간관리비, 승강기 사용료, 광고비, 주차비, 기타 현금 받지 마세요. 근데 그런 경우가 불가피하게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적어드린 겁니다. 그리고 자, 예금 잔액 현황. 예금 잔액 현황이 뭐 우리은행이든 국민은행이든 이렇게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 은행에 대해서 뭐 관리비 선수는 얼마고 잡수입은 얼마고 관리비는 얼마다. 이게 그 저는 이게 회계 대행자라서 5월 26일 기준으로 통장 잔액이 확인이 불가해서 4월 30일 기준으로 했지만, 만약에 그 진짜 그날 당일날 바로 인수인계 하시는 분이라면 통장 찍어 보시고 이 금액 아니면 전날 금액 이렇게 해서 확인하셔서 그 주셔야 합니다. 통장 잔액은 거의 당일 금액으로 통장 직접 찍어서 보여드리는 게 맞아요. 그리고 장기수선 충당금이 있으시다면 장기수선 충당금은 별도로 예치한 금액에 대해서 여기는 이 단지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상가였고 여기는 잔액증명서가 없었어요. 하지만 실질적 여러분 하실 때 뭐가 있어야 되죠? 잔액증명서 있으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통장 실무 및 잔액증명 확인 결과표, 예금 통장 복사해서 원본 복사해서 주시거나 아니면은 그 사본 주시거나 아니면 저라면 원본을 보기도 하겠어요. 근데 대부분이 그냥 사본으로 보죠. 그래서 통장 실무 및 잔액증명 확인 결과표 하고 잔액증명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부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없어야 되죠. 부예금이 없어야 되는데 혹시 있다 그러면 부의 예금, 즉 우리 회계에 산입하지 않은 거, 회계 미산입한 것들도 모두 다 보여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입주자 대표 이름 명의로 되어 있거나 그 통장, 그 아파트에서 쓰고 있는 그 통장은 모두 다 기재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혹시 왜 이거를 왜 회계에 산입 안 하고 부의 관리를 했느냐, 그것도 꼭 반드시 쓰세요. 알려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관리비, 미납세대 명세서, 관리비 실질로 잔액이랑 명세서 금액이랑 확인하셔야 되고요. 미납세대 명세서 이것도 확인하시고요. 저는 여기에 덧붙여서 회계와 수납 비교 있죠? 그 외부 그 조이놀이 쓰거나 아파트뱅크 쓰는 데는 안 돼요. 근데 이게 XPRP 그 홍진 같은 거 사용하는 데는 이 회계랑 수납 비교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거에서 혹시 차익 발생하지 않는지도 꼭 확인하세요. 회계와 수납 비교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 이제 인원 현황. 소장 여기는 이제 2명이셨어요. 그래서 소장, 미화원 이렇게 2명밖에 없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쓴 거고, 실질적으로 다른 데는 이제 경비, 미화, 뭐 경리 막 되게 많으시죠? 이런 내용도 다 쓰시고, 직책, 성명, 입사일자, 연락처, 근무 형태, 휴게 시간, 자격 선임 이 부분도 기재해서 관리사무소 인원 현황을 다음에 오시는 격리분께 알려주세요.
그리고 상가관리단 현황인데 임기가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이렇게 하시고요. 그 회장, 총무, 이사 이렇게 있고 성함, 동호수, 연락처, 계좌번호. 계좌번호는 왜 적을까요? 입주자 대표회의비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적는 겁니다. 대표회의비. 그리고 자, 이 밑에 회계 업무 관련 아이디 및 비밀번호 현황 있는 거는 쭉 다 적으세요, 여러분. 요거는 나중에 뽑았다가 책상에다가 놓고 비밀리에 우리 격리분들이 보셔야겠죠. 근데 아까 전에 제가 한 가지 얘기 드렸죠. 어떤 거는 직접 적어주지 않는다? 어떤 거는? XPRP입니다, 여러분. XPRP. XPRP는 직접 죄송해요. 제가 지금 잠깐 다른 카톡이 떠가지고 제가 잠깐 그거 보다가 죄송해요. 은행 이 계좌 비밀번호 요거는 적지 않고 직접 전달해 준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어떤 분이 외국 갔는데 이 비밀번호 잊어먹어갖고 인계자가 저한테 전화 왔었다 그랬죠. 인수자가 비밀번호 뭐냐고. 그냥 5년 6년 전인가 5년 전에 퇴사했는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데스크, 은행 스피드 조회, 사업자 등록번호, XPRP, 뭐 기타 등등 뭐 또 그런 거 하는데 많잖아요. 그 홈페이지, K아파트, 뭐 기타 등등 되게 많죠. 다 적어주셔라. 그리고 월간 및 연간 회계 업무 어떤 거 할 거예요? 이런 거 알려주는 거예요. 뭐 전자발행 수수료는 며칠 날 하세요. 전기료는 며칠 자동 이체됩니다. 뭐 CCTV 대금은 언제 나가요? 용역비 언제 주시고 그리고 세금 계산서 발행은 언제 해주시고 부가 마감은 언제 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을 쭉 기재를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각 단지별로 상황이 다 다르시겠죠? 그리고 미결산 또는 진행사항 및 특인사항 미결사항이 있다 그러면 요거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단지의 특수상황이잖아요. 이거는 별표 땡땡 2개입니다. 그리고 2개 이렇게 하셔서 뭐 미결이 있는데 이 단지는 특별히 이 학원은 특별히 굉장히 많은 금액 많이 밀렸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전출을 했어요. 전출을 했는데 세입자가 꾸준히 미납액을 납부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계약 전력 교체건으로 가스금이 세대금원이 입금 잔존한다던가 뭐 언제 기준으로 해서 가지급 가수금 뭐 처리했다던가 이런 어떤 앞으로 뭐를 해야 된다. 앞으로 해야 될 거. 그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장충 만기예요. 이번 달에 꼭 해지하세요. 장충 뭐 금액이 변경됐어요. 이런 거 있죠. 꼭 이번 달에 얘가 신경 안 쓰면 큰일 나는 것들 이런 거를 기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결사항, 진행 중인 사항, 기타 특이사항 이렇게 구분하여서 기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계 관련 문서 목록은요. 결산 보고서철, 뭐 관리비 부과 내역서철, 그 단지에서 현재 보관하고 있는 철에 대해서 기재를 해주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화일 목록, 저는 실질적으로 그 화일 목록도 사실 다 드렸어요. 여기 말고 그 다른 데 나올 때는 엑셀 목록 있죠? 이런 거 중요 엑셀 목록도 기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번 정도에서 중요 엑셀 한글 목록 저는 이렇게 해주셔도 매우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격리의 퀵입니다. 그리고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는 그 우리가 했던 마지막 거 그래서 2021년 4월 30일 거 그래서 저는 별도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제금 명세서 저는 붙였고요. 이게 왜냐면 그 날까지 해서 금액이 딱 맞아야 되니까. 그리고 부침은 그 미수관리비 대장 금액이 확실하게 맞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통장, 사본 이렇게 딱 해서 금액이 여기에 여러분들은 뭐야 넣어야 된다고요? 잔액증명서 넣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필요한 거는 꼭 필요한 거는 넣었어요, 여러분. 근데 좀 간단한 형식으로 업무 인수 인계서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상냥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께서 오늘도 한 3건 정도 저희한테 저희 격리 초보인데 부가를 잘 못하겠는데 도와주세요 라고 연락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도와드리기로 했고요. 뭐 처음에 입사하신 분들 틀리시면 안 되거든요. 저 요번에 홍제동 쪽에 어떤 분이 아는 분한테 부가 도움을 청했대요. 그리고 전임자한테 부가를 청했대요. 부가 도움을 청했대요. 근데 전임자분들 오셔가지고 어차피 그분도 돈 드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해주시면서도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게 막 부탁하면서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굳이 그러시지 말고 그냥 돈 저희 같은 업체에다 주고 차라리 하시는 게 더 마음이 편하시겠다. 교육도 받으시면서 그러시는 게 편하겠다라고 얘기를 드린 적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정말 주의하셔야 될 게 그냥 주변 격리분 중에서 해달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정말 잘하시는 분이면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그분도 본인 단지 것만 해보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분이 제대로 안 해주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변 단위 격리 언니한테 부탁하느니 차라리 제가 그래서 저희한테 부탁하세요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해본 분이 전임 격리 언니분이 해주셨는데 시간이 12시간인가가 걸리셨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그렇게 하시면 너무 힘드셨겠는데요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잘하시는 격리분한테 부탁을 하시던가. 그래서 틀리지 않는 분.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그 단지가 시간이 걸리는데 제가 이거는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그 단지가 저장품이 금액을 맞춰야 된다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확인한 부분으로는 그 단지가 저장품이 하나가 아니에요. 제가 2016년 예전 거 보니까 저장품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저장품을 그냥 그 쓰레기 카드라는 게 그 개수가 모자란다고 그거를 그냥 잡손실로 처리를 해버리셨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저장품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 무슨 청소용품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이분은 그냥 무조건 쳐버리셨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회계는 하나를 없애더라도요. 반드시 히스토리를 확인한 다음에 없애셔야 돼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그 단지 분이 그냥 격리분께서 자기는 그냥 그걸 없애버리겠다. 그냥 개수 맞추겠다고 하셔서 저는 어쨌든 회계 점검해드렸으니까 본인이 알아서 하세요라고 저는 이제 얘기는 거기서 끝쳤어요. 근데 여러분들 회계 대행도 잘 하시는 분한테 맡기셔야 된다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날씨 더우니까요. 건강 조심하세요.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판도라의 격리 실무 업무 인수 인계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